네, 안녕하세요. 꿍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차를 구매한 지 8개월 정도 되었고, 주행거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는 누적 주행거리가 11,440km. 생각보다 주행을 많이 했어요. 이게 테슬라 모델 3를 출고하고 나서 주행거리가 조금 많아지는 현상들을 대부분의 오너들이 좀 느끼시거든요. 저도 주행거리가 조금 늘어나서 11,000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에 대해서 정말 파악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에서 롱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테슬라 모델 3가 어떤 차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어떤 차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 모델 3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차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테슬라 모델 3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주행감을 즐기면서 1인 2인이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족을 위한 차라든지 이런 차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1인이나 2인 가구 또는 혼자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경제성을 가지고 좀 즐기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바로 전 테슬라 모델 3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타려고 하는데 그랜저나 아니면 K7과 구매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나 K7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가격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랜저나 K7과 모델 3는 확연히 다른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산차 중에 어떤 차가 가장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3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현대에서 나오는 G70, 그 다음에 기아의 스팅어, 이런 차량들이 그나마 가장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G70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거든요. 실제로 아반떼보다도 저는 뒷공간이 더 좁다라고 시승을 할 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차가 저는 기아에서 나오는 스팅어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C필러가 또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형태로 스포츠백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기아의 스팅어가 가장 좀 모델 3랑 좀 비슷한 느낌의 국산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량을 선택을 하실 때 이 정도의 어떤 기아의 스팅어 정도의 어떤 실내 공간과 어떤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사실은 테슬라 모델 3가 잘 맞는 차다. 하지만 가족들과 편하게 이동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주로 운행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 모델 3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 10,0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은 차이고,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에 저희 가족들이 항상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컨카로 카니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거나 가족들이 좀 많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고, 이제 주로 저 혼자 타거나 아니면 혼자 장거리를 가거나 이럴 때는 모델 3를 이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모델 3를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좀 찍혔을 때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테슬라를 선택하시면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출고할 때도 사실 저도 뒤쪽에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실 확률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결벽증이 있으시거나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테슬라를 선택을 하시면 조금은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충전과 관련돼서 좀 굉장히 귀찮아 하시거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냥 연료 넣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테슬라 선택하시면은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분명히 충전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집에 집밥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슈퍼차저나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찾아다니면서 충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처음에는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차라는 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건데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귀찮음을 느끼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절대 테슬라 선택하시는 것을 비추합니다. 하지만 또 엄청난 장점들이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저는 이제 퇴근길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는 길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물론 핸들은 잡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운전을 할 때도 항상 핸들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잘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이면서 퇴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테슬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길에서 굉장히 피곤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한다는 것은 테슬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처음 차를 받았을 때 많이들 하시는 부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약간 애플이 주는 가치처럼 좀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다니시는 분들, 새로운 어떤 물건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시고 다루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은 테슬라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좀 만족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경험을 하면서 운행을 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은 아직 못 됐지만 8, 9개월 1만 킬로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선택을 하실 때 모델 3를 선택을 하시거나 테슬라 브랜드를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롱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